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니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온 옥입니다. 크리스 존슨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별다리 연구소 축복을 주신 그렇죠. 권일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이에 또 뭐 놀면 뭐하니에도 출연하시고 뭐 이번에 뭐 출연료 세게 불렀죠. 저는 이거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 이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들이 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송이잖아요. 오늘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실제로 사이비에 끌려갈 뻔한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 끌려간 적. 저도 있거든요. 네.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말 거는 거예요. 잠시만요. 코가 너무 예쁘시네요. 근데 저는 그때 사이비라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했죠. 감사합니다.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좀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무슨 사이비인지 알아봤어요? 아니요. 그런 연기는 없었어요. 근데 저도 신천에 살았을 당시에 어떤 백인 남자가 처음에는 한국말 너무 유창해서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 못하는 척 해야겠다. 그래서 못하는 척, sorry, no, you speak English, I speak English. 갑자기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못하는 척 해야겠다. 했더니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멕시코. yo hablo español, no te preocupes. 갑자기 스페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 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대학교 같은 데서 뭐 학생한테 봉사활동이 있는데 참가하지 않겠냐 라든가 그런 다음에 조금씩 이제 권유하는 거예요. 노력 진짜 많이 이런 하네요. 것도 있다. 그래서 뭐 같이 식사회도 하면서 친해지면서 점점 거기서 못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쪽에서도 홈페이지로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 과정은 몇 주 걸리겠네요, 그러면? 몇 주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죠. 정말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악용한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도. 그러니까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많이 했었어요. 우리 사이에 코로나라는 게 없다. 우리 같이 하면 그렇죠. 평생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유. 왜냐면 큰 이슈니까. 말도 안 되는 좀 악용한 사이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그 코로나 때문에 뭐 휴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비 단체에서 만든 학교에서 코로나에 걸리는 거는 공포심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그 공포심을 없앨 수 있으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논리로 믿음으로 인한 백신? 그런 거를 약간 주장하더라고요.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마스크 안 써도 돼 이런 얘기들 바보 같은 얘기들 많이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신도들이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감염되지 않는다면 정말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막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음모다. 내가 감염되지 않았는데 이 종교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이런 곳에서 나를 감염됐다고 해서 나를 가두어 놓은 거다 병원에 막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지 그냥.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많이 고소하나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인터넷에 이제 어떤 사이비 종교 이름 언급하고 너네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욕을 하면 그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으로 이제 막 고소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많이 이유가 하죠.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를 모두 공격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법률적인 그 뭐 고소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사람들이 요즘 SNS도 많이 하고 이런 사이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주 교묘한 수법이 있어요.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라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네. 문화적인 틀 안에 사람들을 일단 가두어요. 동조의식을 갖게 만드는 소속감. 용어를 써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약속을 먼저 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뭔가 잘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면 그건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의심하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 이렇게 미안하게 만들어요. 죄책감. 네, 죄책감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세뇌당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복종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요. 일단 기존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나눌 수 있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먹고 자고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직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사이비 교주가 통제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돈을 막 내도록 해가지고 금전적인 착취를 하고 또 더 나쁜 것은 여성 신도들의 성적인 성착취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미국에 이런 교주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천사, 나는 천사예요. 나이가 수백 년 돼요. 살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들 데리고 성관계 가져야 된다. 그럼 내가 잘 책임 잘 주고 자 이렇게 살리고 할게요. Angels Landing이란 땅에서 거의 다 살게 했어요. 근데 아예 뭐 이유 없이 그냥 중간중간 사람 돌아가시게 되고 막 사망하게 되고 그분들의 그 생명보험 그 보험료 있잖아요. 네네. 그 교주만 다 챙기고 수십억 막 챙겼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잡혀가지고 잡혔어요? 네. 80년인데 아마 평생 거의 감옥살이 할 거예요. 그래서 싸요 진짜. 성추행을 하는 그런 사이비가 많은 게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성적 착취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삶을 내가 지배하고 있고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착취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얻어내려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가 항상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 섹스, 머니, 파워. 네,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 미국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이비 미국 안에서만 5천 개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교주랑 신도들이랑 다 같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People's 그 템플이라고 몇 명 정도? 그 900명 넘게 한 번에 다 자살했는데. 한 번에? 네. Jim Jones established the People's Temple in 1971 in San Francisco. He exchanged spiritual hope for the 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of his congregation. That same November 18th, 1978, Jim Jones led his people into mass suicide and murder. Children were fed a liquid laced with cyanide. More than 900 people died. 근데 그 중에서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도망치려고 했다가 잡혔거나 뭐 폭력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았고 이거 자살이냐 살인이냐 조금 애매했어요. 제가 보기에 살인이에요. 그 쿨레이드라고 유명한 그 달달한 음료 있어요. 그거 주면서 독이 엄청 들어 있어요.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먹어서 죽었어요. 관용 표현이 있는데 Don't drink the Kool-Aid 하면은 너 세뇌 당하지 마. 야 저놈한테 당하지 마. 이런 말인데 이게 다 흔히 잘 알려져 있는. 평가가 중요했네요. 교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네, 이거는 사실 사이비 종교를 연구할 때 많이 케이스로 스타디를 하는 유명한 사건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뇌시켜서 잘못된 신념을 갖게 만들잖아요. 속임수에 의해서 잘못된 신념 때문에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어요. 범죄학계에서는. 한국에서 혹시 그 사이비 있다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깨닫고 나와서 신고해가지고 처벌받은 그런 적 있나요? 처벌을 하려고 나는 했지만 애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 것은 모든 자기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사실 강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법률적인 어떤 선이 모호해요. 그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차단을 해요.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자기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못하게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을 못하게 하는 정보의 흐름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바꾸게 해요. 나 이렇게 해야 돼. 사실 경찰이 이것을 단속을 하러 갔을 때도 나는 내 의사에 자유롭게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점차 이제 그룹이 형성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집단의 반대적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구나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제발 정신 차려 나와라고 하면 그 안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봐봐 우리 지금 우리를 시기하는 거야. 결속력이 더 강해져요. 일단 일본은 종교 알러지라는 게 있어요. 알레르기. 일본 국민의 한 반 이상 정도는 무교거든요. 네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그 거부감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이비 종교 때문인데 옴진리교라는 하는 그 사이비거든요. 네네. 옴진리교. 옴질리교. 네, 일본에서 80년대, 90년대에 주로 활발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교주가 그 곤충부양을 한다고 되게 그 잡지에 실려가지고 네, 뭐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약간 그 오컬트 붐이었거든요. 초능력 약간 붐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옴진리교 들어가면은 그런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층을 신도로 많이 뽑았어요. 결국에는 그 교주랑 신도랑 사형당했어요. 누구한테? 그 사형당한 계기가 지하철 살인 사건이라는 네. 그 테러 사건이거든요. 일단 이 옴진리교라는 그 종교가 목적이 있었어요.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독재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선거도 나갔어요. 아, 선거도. 근데 선거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를 망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인가스라는 그 약간 독가스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거를 실제로 지하철에 뿌렸어요. 무차별적인 테러를 일으킨 거죠. 살인가스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독극물이에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데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사망을 하게 돼요. 약간 자신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일부러 선택한 독극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찾아오신 우리 권일영 교수님과 우리 사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밌었고 약간 많이 배웠습니다. 잔인한 일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죠. 무섭고 생각보다도 많고 약간 주변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귀도 얇고 허구 같은 사람이니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내 말 듣고 우리 그 원칙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제가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드는 겁니다. 근데 네. 나도 많이 속아. 맨날 그 아내한테도 속고 교수님도 그래요? 맨날 속아. 항상 아내는 속아요. 뭐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오늘도 역시 뭐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됐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뭐 내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학계에서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별다리 연구소 다음 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멕시코는 솔직히 약간 뭐 세상의 끝이다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멸망. 정말. 네, 막 마야 문명이 만들었던 캘린더 보면 2012년 그렇죠. 12월까지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세상이 없다. 그때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그 사이비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